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주식시장이 정말로 답답하게 흐르고 있고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시장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어둡고 무겁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겁고 힘든 시장에 반드시 주식은 그 돌파구를 찾고 다시 상승을 이어왔다는 것은 지난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식은 또다시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는 주식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한 주간의 장외주식 시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 CNS가 상장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드디어 주간사에 입찰 제안서를 발송하면서 하반기 상장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000원 가까이 올랐네요. 88,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LG CNS도 현대 엔지니어링이 구주 매체를 발목으로 잡힌 것처럼 맥컬리가 갖고 있는 35% 지분의 처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투자해도 됩니다.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켜보십시오. 이 가격 현재가 88,000원에는 아직 매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가상자산 시장이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가상자산이 4천만 원이 붕괴되면서 두나마 빗썸 주식 거의 반토막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33만 원과 25만 원까지 왔습니다. 정말 많이 밀렸습니다. 한때 이런 주식들이 70만 원 또는 80만 원까지 갔던 주식인데 시장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진정기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방으로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두나마 빗썸의 매물벽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두나마 빗썸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지켜보고 있다가 편입에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EVR 스튜디오 정말 오랜만에 대형 기사를 한번 쏘아 올렸습니다. 제일기획에서 170억의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EVR 스튜디오는 다시 한번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근마켓 변동없이 80만 원을 지켰습니다. 야놀자도 그 자리를 지켰고요. 컬리가 좀 지충거리고 있습니다. 적자폭이 심화됐고 쿠팡이 사상 최저가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마켓컬리의 상장의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런 우려도 보이고 있습니다. 큐라투스 10,000원대를 지켰네요. 1,500원을 지키면서 한 주간 시세를 마치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비상장 주식도 어렵습니다. 이미 예상을 넘는 미 물가 지표에 또 기술주가 투매 현상이 일어났죠.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7대 그릇 시총도 234조 원이나 증발됐습니다. 세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내 장외 주식의 이정표가 되는 공모주 시장 정말 힘듭니다. 이미 6개나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앞서 말한 SK쉴더스를 이어서 원스토어도 상장을 철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주 매출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지만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이미 승인을 받은 기업들도 현재 상장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시장이 먹히지 않는 것이 현재적 상황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LG CNS도 기업 공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LG CNS가 갖고 있는 맥컬리의 지분 35% 지분의 처분 문제가 공모주 시장이 또 큰 관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주 매출에 관련돼서는 이미 앞서 본 것처럼 현대 엔지니어링, SK쉴더스 다 발목을 잡았습니다. LG CNS가 상장을 위해서는 이 구주 매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가격에는 절대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거래가 국내 4천만 원이 붕괴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여러 곳에서 냉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쿠팡 주가가 10달러 밑으로 폭락하면서 마켓컬리의 상장에 적신호로 들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켓컬리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쿠팡의 주가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컬리의 상장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안 좋은 뉴스가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 드디어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 절차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당 100억 원 이상만 가세를 추진하는 소식은 그 이하는 양도세를 폐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 중에서도 가장 반가운 소식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소식 와중에 이제 하나 둘 대여급들도 상장을 놓고 합니다. 시장이 아무리 나빠도 시장은 원위치가 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올 하반기 코스핑을 준비하고 있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갈 주식은 반드시 갑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을 찾을 필요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VC들, 특히 대기업들은 투자를 꺼려야 합니다. 이렇게 힘든 와중에 투자를 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제일기획이 170억이나 넘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디지털 핵심 분야인 메타버스에 직접 투자를 결정한 겁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제일기획에 170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는 것은 그만큼 EVR 스튜디오의 미래의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술력 보유 부문에서는 국내 선도기업입니다. 엄연히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EVR 스튜디오에 제일기획이 합류하면서 더 안정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상장까지는 쟁걸음에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VR 스튜디오가 2016년에 설립된 이래 메타버스상 기술을 중심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온 기업이죠.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인 디지털 휴면과 디지털 가상 공간 제작 관련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게임 콘텐츠와 할리우드 영화와 시각 특수 효과를 담당한 전문 인력 등을 대단하게 많이 확보하고 있죠. EVR 스튜디오는 메타버스 핵심 기술과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들의 역량이 결합되면서 디지털 휴면, 메타버스 공간 구축, 실감형 콘텐츠 등 다양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 휴면 분야에서는 한류스타 김수현의 디지털 휴면 사업을 비롯해 디지털 아이돌, 영화나 광고, 게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휴면 제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감형 콘텐츠의 경우 지난 7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전시에서 영화 기생충의 VR 콘텐츠를 선보였고, 간송 미술관을 소재로 한 보아카 VR, 세계 최초 4DX VR 영화 기억을 만나 등을 제작했습니다. 이 VR이 보유한 다양한 역량을 융합해 애프터 무당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임 제작을 현재 진행 중에 있죠. 제일기획은 이번 투자를 통해 EVR과 기술과 정보 교류 등 선행 연구를 실시, 메타버스형 콘텐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향후 인공지능 기반 브랜디드 휴먼, 인터랙티브 콘텐츠, 버추얼 스튜디오 등의 신규 서비스 등을 광고주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일기획이 이번 투자로 글로벌 광고 시장이 메타버스 콘텐츠 시장 중심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일기획의 메타버스형 콘텐츠 제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뜻은 바로 제일기획이 광고하는 회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광고에 바로 EVR의 메타버스 기술이 접목되면서 메타버스 관련 최강의 콘텐츠를 보유하게 되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업이 바로 비상장주식 EVR 스튜디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상황을 보면 현재 상당의 구간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관자 선정과 심사 청구, 승인, 그리고 상장으로 이어지는 상승의 구간들을 EVR 스튜디오는 그대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일기획의 투자 상가는 신주 가격으로 15,000원으로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편입해도 기관과 대기업이 투자한 단가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성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어렵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이기는 시장, 바로 그게 장애주식입니다.